안녕하세요. 시시한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인터넷 세상 속의 보수와 그리고 진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팟캐스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TBS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김어준 씨와 뭐 주진우 기자, 그 다음에 김용민 뭐 목사, 이분들이 진행하는, 그리고 정봉주 의원도 전 의원도 있었죠. 이 넷이 진행했던 그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시절 때는 뭐 이 보수 쪽에 있는 정치 인사들도 나와서 팟캐스트를 뭐 같이 진행하고 아니면 그 출연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의원이었었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 좌측, 저들이 말하는 좌측, 우리가 말하는 중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명박 박근혜의 현실을 조금씩 알아갔었고, 정권이 교체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촛불 시민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했던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그분들의 팬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팟캐스트보다는 이제 그 팟캐스트 개념이 이제 왜 예전에 그 팟캐스트에서 방송한 이유는 그거예요. 서버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검열이라든가 아니면 방송 차단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정부에서 건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이용했던 거고, 지금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유튜버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수위의 말들을 유튜브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버를 보면서 우리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자칭 보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극우예요. 극우. 아주 초극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초극우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의 방송을 보고 그 사람들의 그 방송의 내용을 보면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정부를 빨리 전복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듯이 초극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기석 의원이나 이정미 의원 맞죠? 그분이 활동했던 노동당, 민노당인가요? 그 당이 뭐 나라의 나라를 전복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녹음이 돼서 판결이 돼서 그분들이 당이 해산이 되고 의원직 상실을 했던 게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든가 성재준 TV라든가 지식의 칼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방송을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너무 나가는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라를 전복시킬 만큼 이 나라가 그렇게 엉망입니까? 이 와중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 버티고 있고, 그나마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뭐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언제는 경제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명박 정권 때는 경제가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국민들이 막 춤을 추고 다녔나요? 박근혜 정권 때는 뭐 너무 경제가 살아 있어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에 휘말렸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그 독재, 그 다음에 노태우도 마찬가지죠. 독재 거의 끝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독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그 민주주의를 뿌리를 내리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했던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놨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경제 라인의 대통령을 선호해서 그분들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즘 재판을 받고 그들이 했던 짓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아니고 본인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은 두 분 다, 한 분은 뭐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한 분은 또 병원에서 생활을 하시지만 두 분 다 감옥에 가신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수 우파들이 이야기하는 박근혜가 그렇게 잘했습니까? 이명박이 그렇게 잘했습니까?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말도 안 해요. 일단 뭐 자기들이 한 프레임을 세워놓고서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그 앞에 세워놓고, 그 박근혜가 뭐 위대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최순실이라고 불려졌던 그 인물의 그 평범한 아줌마에게 그 휘둘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경북, 뭐 TK, PK 얘기하시는데,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잘한 게 없어요, 전혀. 뭐 어떤 업적이 있었죠, 그분이? 제가 그 단적인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잘했던 게 대통령의 권위를 없앴던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를 없앴고, 예전에는 대통령 각하,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금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에 대항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냥 막 그 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감히 검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도 평범한 사람이다, 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전에 그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의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든 비리에 관련이 돼 있고, 서민들의 잣대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갔지만, 정치인들과 아니면 기득권,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경제인들에게는 뭐 서민들과 전혀 반대되는 그 판결이나 아니면 공소권이나 기소권을 행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던 반면에 못했던 게 그거예요. 거기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질질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와서 그 검찰과 정치인의 유착 관계를 계속 이어오게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는 늦게나마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그 주장하는 것들, 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공산 정권이다.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우리나라 공산국 같습니까? 그리고 어딜 나가서 자신들의 그 자유를 억압합니까? 지금 현실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정말 공산화스럽다. 아니면 내 자유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으면 그 사람들이 주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근본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언이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뭐 기독교와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뭐 하느님이 뭐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느님이 뭐 누구를 황교안을 찍었다 누가 된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진짜 나라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고 요즘 뭐 언론이 억압되고 있습니까? 언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전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언론 통폐합이에요. 언론을 막아버렸죠. 근데 지금 그 이명박 정부나 지금 박근혜 정부 때보다 우리나라 언론 지수가 일본보다 앞서고 있어요. 한참 위에 앞서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보다 일본이 민주화라고 생각하는 그 일본보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가 훨씬 높단 말입니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 엉터리 그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들어보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성재준 TV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썸네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목을 읽어보면 감염병 가짜뉴스 처벌해야 그리고 가짜뉴스 처벌 우선 당신부터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진 위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올려놨어요. 근데 방송을 끝까지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엄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서는 뒤에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 엉뚱한 뭐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끝을 맺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잘해요. 끊지도 않고. 근데 몇몇이 조용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앞뒤 그 논리가 맞나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논리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자기는 처음에 이명박이 아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엄벌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근데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나가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신문 기사를 오려가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문 기사가 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출처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달락달락 몇 줄만 갖다 놓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 신문 기사가 다 맞습니까? 기자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논리가 맞지 않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무조건 보수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무조건 박수를 쳐주고 이런 식으로 그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제2의 이명박, 제3의 박근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보수 쪽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영웅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멸망시킨 그리고 패망시킨 장본인들이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4대강 사업을 잘했습니까? 4대강 사업에서 이명박이가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맞는 거고 단적인 예로 그 최순실이가 베트남에 가서 박근혜 정부 얘기입니다. 베트남에 가서 그 커다란 그 개성공단 같은 자리를 보고 다녔다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성공단 폐쇄하고 개성공단에 있던 그 공단 사람들을 다 그 베트남 쪽으로 옮기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부지를 가지고
거기 있는 개성공단에 있던 그 공단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기가 먹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은 보수들이 하는 이야기, 보수가 아니에요. 극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논리가 있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 건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서 이 사람 정말 진실이구나. 정말 진실된 사람이구나. 라고 믿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지지를 보이고 그 사람들한테 우파 코인이라는 코인을 쏴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돈을 쐈지?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믿고 응원하고 지지를 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정직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논리가 맞나 틀리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뒤 결론이 맞나 틀리나 그것을 봐야지.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있는 배경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뿌리는 일베, 그리고 자유경제원, 예전에 정경련, 이것을 다 연결되고 이 사람들이 뉴라이트까지 연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이 지금 역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쪽에서 뭐 이영훈 박사라든가 요즘 그 뭐죠 그게? 그 민족주의, 민족주의? 그러한 글을 쓴 사람들, 뭐 미쓰비시 재단에서 돈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행태들, 그리고 친일 쪽으로 가까우면서 우리나라의 이익보다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토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몇 번만 검색해보면 우리가 극우 유튜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그동안 어떠한 죄를 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자세히 쪼개고 얘기를 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보수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